김그래님께서는 우리 회사 게임 해보셨나요? 게임 회사 면접에서 꼭 나오는 핵심 질문. 오늘 이 시간에는 면접에서 이 질문이 나왔을 때에 대한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게임 개발자 한국화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떤 게임 좋아하시나요? 라는 게임 회사 취업 면접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은 게임 회사 취업 면접 질문 각계격파 2탄 우리 게임 해보셨나요? 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 게임 해보셨나요? 에 대한 질문을 하는 면접관의 의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 게임을 해보셨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의도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질문 하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에 대한 아니면은 지원 프로젝트에 대한 로열티, 그리고 개인적인 준비성, 그리고 비슷한 동종 장르나 아니면은 유사 게임에 대한 시각이나 지식 검증에 대한 검증을 하는데 상당히 편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로열티입니다. 우선 이 회사에 지원한 이 면접자가 회사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있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회사의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왔다면 아무래도 지원 동기가 되게 많이 약하게 느껴지겠죠.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로열티가 높은 분들이 보통 업무 퍼포먼스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동기부여가 훨씬 더 잘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동료나 상사가 따로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상당한 메리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게임 해봤는지에 대한 질문이 알아볼 수 있는 또 다른 내용이 뭐냐면 개인적인 준비성적인 측면입니다. 그 회사에 아니면 그 프로젝트의 게임을 평소에 뭐 늘 꾸준히 하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럴 가능성이 더 훨씬 높습니다. 왜냐하면 요새는 게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한 게임들이 되게 편중돼서 있는 것도 아니고 또 플랫폼도 상당히 다변화돼 있죠. PC, 콘솔, 모바일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과 게임, 장르 그리고 개별 게임들이 많은 상황에서 그 게임 회사의 게임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해보기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고 있었다고 하기에는 확률적으로 되게 낮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 게임을 되게 평소에도 많이 하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오플에 지원을 하는데 던전 앤 파이터 게임을 되게 많이 하고 있었다 라고 하면 엄청난 메리트가 되겠죠. 왜냐하면 충분히 그 게임에 대한 이해도가 있을 테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어떻게 했는지, 이 면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됩니다. 가끔씩 보면 면접을 되게 급하게 잡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일이 면접인데 오늘 연락을 해가지고 면접을 잡는 경우도 있어요. 진짜 급한 경우에는. 아니면 정말 그 면접자가 정말 괜찮거나 아니면 면접자께서 생각하셨을 때 너무 이 회사 가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뭐 일정 조율을 좀 최우선적으로 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 게임은 뭐 진득하게 플레이해서 만렙 치고 이렇게 할 만한 시간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앱스토어에서 한번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플레이해보고 이런 게임이구나 라고 이런 게임이구나 라고 생각하고선 면접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면접관이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게임에 대해서 알고는 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준비성적인 측면에서도 업무적인 그 사람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업무가 아니면 어떤 과업이 주어졌을 때 이거를 자신이 이제 계획을 해서 준비를 해갖고 어떤지 한번 보고하는 사람이랑 전혀 그냥
피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알지도 못하는 채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은 업무 퍼포먼스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 질문을 통해 개인적인 준비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게임에 대한 시각이나 지식 검증을 하는데 되게 편리한 질문이에요, 이 질문이. 왜냐하면 사실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나눴던 어떤 게임을 좋아하시느냐에 대한 질문도 이런 게임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검증할 수 있는 질문의 한 가지긴 한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면접관이 모르는 게임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 보통 이제 게임 업계에서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또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게임을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지만, 또 생각보다 그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게임 좋아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말한 게임이 내가 잘 모르는 게임이야. 그래서 뭐 거기에서 막 설명을 하는데 이 사람이 그 게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지 를 알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게임을 해봤냐? 라는 질문을 통해서는 되게 간단하죠. 내가 모를 수가 없는 게임이죠. 하다못해 우리 회사 게임이라고 우리 회사 게임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겠죠. 왜냐하면 이제 뭐 지나가면서도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회사 동료 다른 분들이 일하시는 프로젝트라서 뭐 얘기를 나누면서 알 수 있고.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게임에 대한 시각과 지식을 이제 검증할 수가 있는데, 우리 게임이라고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면접관 입장에서 되게 그것을 검증하는 게 용이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게임 해보셨나요? 라고 물어보는 면접관의 의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부터는 그럼 그 의도에 대응해서 면접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 번씩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전에 알아보셔야 돼요. 결국에는 면접 공고를 보고선 지원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공고나 그 회사에 어떤 회사인지 당연히 정해져 있고, 그리고 프로젝트가 뭐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 써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장르라든지 공고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횡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에 익숙하신 분, 뭐 이런 게 이제 우대사항에 써 있는 경우가 있죠. 아니면 수집형 RPG 플레이 시간이 긴 분,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FPS 게임에 숙달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대충 어떤 게임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랑 최대한 비슷한 게임을 에 대한 지식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이게 뭐 기사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 뭐 어떤 보도자료로도 다 나왔던 게임이야.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플레이가 되고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면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아직 공개가 안 된 게임이라고 하면 그 회사의 게임이라든지, 아니면 그 회사 게임이 나왔던 보도자료라든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최대한 많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게임과 비슷한 내용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고 면접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게임이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먼저 한번 플레이를 해보셔야 돼요. 시간이 아무리 없더라도 플레이를 한번 해보고 꼭 가셔야 됩니다. 이게 앱스토어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무료 게임이죠. 그래서 다운받아서 플레이하는 게 부담이 없는데, 요새 회사들이 또 거의 대부분이 모바일 게임 위주이기 때문에 다운받아서 어떤 게임인지 알아보고 가는 데는 되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게 패키지 게임이고 뭐 돈을 내야 되는 게임이다 생각하면 본인이 판단하시면 돼요. 이게 내가 이걸 결제해서 플레이를 해보고 가서 얘기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면접 자리인지 아닌지, 아니면 뭐 출시된 게임 같은 경우에는 공략 자료라든지 카페 있죠. 네이버 카페 같은 경우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준비를 하고 면접 자리에 참석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저희 게임 해보셨나요? 네.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단답형으로 해봤냐? 네, 해봤습니다.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가능하면 이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답형은 최대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뭐 가능하면 뭐 해봤는데 뭐 어떻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뭐 단답형이 됐든 어쨌든 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면접관 분이 뭐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어떠셨어요? 라고 이제 물어보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겠죠. 세 번째로 꿀팁 드리면, 제 생각에는 그 게임에 대해서 뭔가 평론가적인 입장의 평가라든지 이런 거는 최대한 좀 자제를 하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유명한 웹 커뮤니티들이 있죠. 게임 커뮤니티, 게임 웹진이라든지 거기에서 나온 얘기들을 평론가적으로 봤을 때 그래픽이 뭐 어떻고 아니면 평론가적으로 봤을 때의 얘기들은 되게 좀 평이해요. 그래서 본인 질문 답변을 하시는 분의 개성을 느끼기가 되게 좀 힘들고, 그리고 커뮤니티의 댓글들 같은 데서 나오는 얘기를 기반으로 자기의 얘기를 그런 기준으로 말을 한다면 되게 유저같이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게임은 영자가 어때서 이런 수준의 느낌으로 말씀을 하시게 된다면 답변을 하는 사람의 전문성도 좀 의심이 가게 되고, 그리고 지식도 되게 전문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비판만 하는 것도 좀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비판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비난하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어떠셨어요? 이랬는데 양산형이었습니다. 양산형 수집형 RPG였습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양산형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있죠. 근데 아무래도 개발을 한 사람이, 면접관들이 내가 이 게임을 개발한 사람이고 또 본인도 이제 유저의 입장으로서 그 게임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상황에서 본인도 알 수도 있죠. 이게 진짜 양산형이야. 개발자도 다 알고 있지만 거기서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양산형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면접 자리에서 이거는 양산형 게임이었습니다라고 듣는 거는 아무래도 전 어떻게 보면 이제 예의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꿀팁은 너무 평론가적인 느낌이나 아니면은 웹 커뮤니티의 댓글 같은 뉘앙스로 말씀하시면 좋은 점수 받기 좀 힘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지 되는가 하면, 제 생각엔 게임을 해봤는데 이러이러한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정도로 얘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소감이랑 본인이 알고 있는 게임 지식을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드셀 같은 게임, 횡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에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사실 그 게임 아직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그냥 공고에는 횡스크롤 플랫포머 게임에 대해서만 나왔어요. 우리 회사 게임 해보셨어요? 그랬는데 그 게임 아직 출시가 안 된 게임이라서 못 해봤고 이 회사에서 나왔던 다른 게임 플레이 해봤는데 역시 액션을 잡는 법을 아는 회사라 그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드는 횡스크롤 플랫폼 게임의 액션감이 어떨지에 대해서 되게 궁금합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거의 100점짜리 답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정도면. 그리고 나서 이미 출시되어 있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야, 뭐가 인상 깊었다, 뭐가 괜찮았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쉬운 점은 없었냐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때 그냥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이러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든지, 아니면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얘기를 좀 담백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개발자들이 생각했을 때 본인도 알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본인이 몰랐는데 이제 얘기를 듣는 뉘앙스가 이렇게 담백하게 다가온다면 또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느낌은 좀 빠지게 되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오히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제가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재입니다 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지원 프로젝트가 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어필해서 조금이라도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인재점을 어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세븐나이츠 라이브 팀이라고 해봅시다. 근데 세븐나이츠 출시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했어요. 그리고 플레이하는 거에 대해서 모든 걸 이해하고 있어. 무과금이든 과금이든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면접관 입장에서
이 면접자분은 채용이 됐을 때 추가적으로 더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더 빠르게 적응하실 수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받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거기서 잘못된 지식을 얘기했을 때는 또 오히려 또 독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런 거를 주의한다면 본인이 얼마나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꿀팁입니다. 본인이 해당 게임의 장르를 많이 못 해봤다고 하더라도 유사 장르의 게임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통용되는 지식을 곁들이는 것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수집형 RPG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수집형 RPG의 게임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거 안 해봤어요. 하지만 수집형 RPG의 프레임들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컨텐츠 내용이라든지 기본적인 파밍과 그리고 코어 게임 그리고 메타 게임에 대한 구분은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렇게 대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면접이 잡히고 나서 시간이 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번 정도는 플레이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깊은 이해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했고, 다만 제가 다른 수집형 RPG 게임들을 뭐 이런 걸 했었고 그 부분들과는 이런 부분들이 비슷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를 하신다면 이 게임을 생각해봤고 이 회사의 게임 아니면 이 프로젝트의 게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노력도 했고, 그리고 한번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깊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사 장르나 동종 게임에 대한 이해도는 깊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겠죠. 자, 오늘은 게임회사 취업 면접 질문 각계급파 2탄 저희 게임 해보셨나요? 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도 게임회사 면접에 핵심적으로 나오는 질문에 대해서 각계급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취업 준비 관련 팁 업로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계속해서 컨텐츠 받아보고 싶으시면 구독과 종종 알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업계나 회사 취업 면접 준비 관련해서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으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댓글 답변을 드리던가 내용에 따라서는 컨텐츠를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